명사들의 서가를 들여다보는 시간,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유명한 전통 문화도 뚜렷한 특산물도 없는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은 고민 끝에 자신들을 대표할 만한 뚜렷한 정체성을 만들기로 했다고 해요. 차별화된 자신들의 정체성, 그것을 책 읽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로 정한 곳, 바로 경기도 군포시입니다. 이번 주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은 책 읽는 군포시의 김윤주 시장님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포시장 김윤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막 방송을 시작하면서 군포시에는 유명한 전통문화도 또 뚜렷한 특산물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반의 도시라고 하면 춘천이 떠오르고, 또 전주하면 전주 대사슴 놀이 같은 게 떠오르고, 동해하면 해 뜨는 도시, 이렇게 딱 하고 떠오르는 무엇이 있는데, 경기도 군포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무엇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포는 수도권의 소도시이고 인구는 29만 가량 됩니다. 그동안은 군포하면 김연아 선수가 군포 출신이어서 그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네. 딱이 떠오르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책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 읽는 군포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 권의 책을 시민들이 함께 읽고 서로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나누는 거죠. 김해나 청주, 서천 등 많은 곳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매년 한 권의 책이 선정이 되면은 별도 리레이용으로 군포판을 3천여 권 정도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권하여 적극적으로 읽게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책과 관련된 작가와의 만남, 독서 토론회, 서평대회, 골든벨, 북 콘서트 등이 연중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제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군포시는 그 정체성을 책으로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왜 굳이 책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 우리 군포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책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가고 있고 정말 삭막해져 가고 있잖아요. 네. 전철을 타도 승객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고 컴퓨터나 전화기가 없으면은 정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싶습니다. 감성은 완전히 사라져 갔고요. 또 예전에는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세가 높고 교통이 편리하고 돈이 많고 이런 것들로 기준을 두었지만 지금은 시민들을 보면은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지적인 욕구, 내적인 풍요로움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의 가치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또 무엇이 도시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책과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도시 한 책 읽기라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한 권의 책을 선정을 해서
또 올해의 책이라고 해서 함께 읽어보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올해 2013년의 책이 또 이순원의 소설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책,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책 읽는 군포는 2011년부터 추진이 되고 금년에 3년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성석재 작가의 소설집인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청소년 소설이기도 한 김여령 작가의 가시고백이 선정이 됐고 올해는 지난 2월 말에 이순원 작가의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이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군포의 책으로 선정된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은 이순원 작가가 대관령 고갯길을 실제 아들과 함께 걸어 넘은 실화를 책으로 쓴 작품입니다. 네. 부자가 나누는 대화 속에 인생에 대한 조언 그리고 집안의 역사 등이 폭넓게 담겨져 있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 생각할 거리를 주고 다양한 후속 행사를 하기에 적절하고 대중성 그리고 접근성, 행사의 연계성 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순원 작가의 소설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이 올해 2013년 군포시의 책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이신데요. 바로 그 책을 오늘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에서 읽어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셨어요. 잠깐 말씀은 해주셨지만 이 내용은 그 소설가인 나가 그 어린 시절에 내 마음 안에 남아있던 상처를 책으로 펴냈는데 그 후에 마음이 좀 불편해졌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다녀가라는 전화를 받고 이제 대관령 길을 아들과 함께 이제 걷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저희가 한번 책과 함께 따라가 볼 텐데요. 그러면 바로 낭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걷는 길 첫 번째 구비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우야, 예 아빠, 이제부터 걷는 거야. 여기 대관령 꼭대기에서부터 저기 산 아래 할아버지 댁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너하고 나하고만 걸어서. 예, 너 걸을 수 있지? 예,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발끈도 아까 자동차 안에서 다시 맸는걸요. 준비는 그것하고 이 물통 하나면 충분하다. 아빠는 이제 너가 아빠하고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을 만큼 자란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저도 아빠와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서울에서 아빠가 우리 그 길을 한번 걸어볼까 하고 말씀하셨을 때부터요. 우리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아빠? 그건 미리 정하지 말자. 너가 아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아빠가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니? 또 이렇게 걷다 보면 집에 있을 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엄마하고 무적은 바로 할아버지 댁으로 가나요? 그래, 엄마하고 무적은 30분쯤 후면 도착할 거야. 엄마가 운전을 천천히 해도 그 시간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놀라시겠어요. 왜 두 사람만 오느냐고. 아빠하고 저는 안 오고. 그래, 놀라시겠지. 그래요. 일부러 할아버지가 전화까지 해서 내려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출발하자. 걷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말하지 않으마.
이제 그것도 너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일 중에 하나니까. 아까 몇 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어른들 걸음으로 4시간 반쯤 걸린단다. 그렇지만 넌 아직 어리니까 5시간 반쯤 잡으면 될 거야. 저도 어른들처럼 빨리 걸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다 컸으니까. 그래도 시간은 넉넉하게 잡는 게 좋아. 더구나 우리는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도 해야 하니까. 그리고 가면서 나무도 살피고 돌도 살피고 길가의 풀들과 꽃들도 살피고 또 시냇물을 만나면 시냇물과도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시냇물하고도? 그건 걷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해도 되고 또 말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빠하고 제가 시냇물에 세수도 하고 또 그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마시면 그것도 시냇물과 이야기하는 거나 같잖아요. 자, 그럼 걷자.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명사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군포시의 김윤주 시장님의 목소리로 2013년 군포의 책으로 선정된 이순원의 소설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낭독을 들어봤는데요. 아들이 나옵니다. 상우라는 첫째 아들인데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13살이죠. 그리고 낭독 부분에도 있었는데 동생이 있어요. 무적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천하무적이라 그래서 줄여서 무적이라고 부른다는 표현이 책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상우 동생이죠. 어른들 걸음으로 4시간 반쯤 걸리는 여정. 한 집에 살지만 부자간에 단둘이 그 길을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한 일이죠. 사실 요즘 봐도 집에서 아빠랑 아들이 서로 대화하는 과정이 별로 없잖아요. 학원 가서 늦게 오고 오면 각자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컴퓨터하고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요. 마음은 있지만 습관이 안 돼서 서로가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지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기회를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걷다가 보면은 이야기도 하고 정말 좋지요.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고 또 많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 책을 들으시면서 우리 아버님들이 아들들과 나도 한번 걸어봐야겠다는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순원의 장편 소설입니다. 아들과 함께 걷는 길 읽어보고 있는데요. 그럼 두 번째 낭독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우야, 넌 어른들이 안 들어도 될 매를 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아빠는 거의 매를 들지 않잖아요. 작년 여름 이후엔 아빠한테 매를 맞은 적도 없고요. 그럼 그때 매를 맞을 때라도 말이다. 맞을 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안 맞았으면 좋겠다는. 아빠도 그랬어요? 그래, 아빠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단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니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가끔은 그런 매들이 아빠를 바르게 키워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매에 대한 그런 생각이야말로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 거거든. 작년에 아빠가 널 몹시 때린 다음 그런 생각을 했단다. 어른들이 꼭 매를 대야만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다면,
또 아빠가 매를 대는 것만이 너희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라면 맞을 일을 하지 않아도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매를 대야 한다는 소리와 무엇이 다를까 하고, 그래서 아빠는 다시 너희들에게 매를 대지 않기로 했던 거야. 그래도 회초리를 가져오라고는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그냥 겁을 주기 위해 그러는 것만은 아니란다. 맞지 않더라도 맞은 것만큼 아픔을 느끼고 반성하라는 뜻이지. 옛날에 할아버지께서 회초리를 만들어 오라고만 시키고 때리지 않으셨듯이. 그래서 일부러 회초리 나무로 책상을 만드신 건가요? 그래, 그건 그냥 물풀의 나무가 아니라 아빠가 어릴 때 회초리로 맞던 물풀의 나무로 만든 거니까. 옛날 회초리로 쓰던 나무들이 아빠 허벅지만큼 굵어진 걸 할아버지께서 하나하나 베어서 물에 잘 불려 말린 다음 아빠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아빠 책상을 짜 쓰라고 서울로 보내주신 거란다. 어떤 사람은 아빠가 남들처럼 그냥 책상을 쓰지 않고 일부러 고향에서 가져온 나무로 만든 책상을 쓰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정신적 사치라고 말하는데 아빠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다. 들어 그 나무로 가구를 짜 쓰기도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아빠한테 특별히 그 나무를 보내주신 건 그 물풀의 나무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으며 공부하던 어린 때를 생각하며 글을 쓰라고 일부러 보내주신 걸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지금도 아빠가 글을 쓸 때 큰 물풀의 나무 회초리를 들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아주 단단한 나무로 짠 책상이니까 이 다음 너한테도 물려줄 수 있고 말이지. 그럼 이 다음 그걸 저한테 물려주실 건가요? 물론이지. 아마 그 책상은 앞으로 100년은 더 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다음 너는 또 너 아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을 테고. 네, 어린 시절 회초리로 쓰였던 물풀의 나무로 만든 책상을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그 책상에서 이 작가가 글을 쓴다는 얘기인데, 와, 이 책상에 앉으면 딴 생각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상을 작가는 또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할아버지께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으며 공부했던 그 물풀의 나무로 만든 책상이니 바로 정신적인 회초리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정신적인 회초리. 정신이 바짝 듭니다. 네, 작가가 실제 어린아들과 대관령 고갯길을 함께 걸어서 넘은 길을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실천문학사에서 나온 이순원의 장편소설 아들과 함께 걷는 길, 이번 주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에서 읽어보고 있는데요. 군포시의 김윤주 시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의 추천곡입니다.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내려오는 어떤 산들이 저녁이 되면